안녕하세요, 이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아큐스콜프와 핸드메이드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큐스컬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아큐레이저, 지방을 타겟으로 하는 1444 나노메타의 파장을 갖고 있는 그 레이저로서 지방을 태우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레이저긴 한데, 제가 오래전부터 임상에서 사용해 보니까 이 아큐스컬프 단독으로 충분히 레이저를 쏴서 지방을 태우고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고, 이 레이저를 차라리 지방 흡입하기 전에 조직을 좀 느슨하게 만들고 지방 흡입을 잘 되게 도와주는 장비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같은 목적으로 아큐레이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보세요. 아큐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깎아서 피부가 얇아진대요. 또 근막층, 스마스층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사용은 안 된다고 한다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큐스컬프를 사용하면 피부가 깎여서 얇아지지 않나요? 첫 번째, 피부가 깎여서 얇아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 자, 맨 위에 표피층이 있고 밑에 진피층이 있고 밑에 피하 조직, 거기에 혈관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혈관층이 있고 이 밑에 있는 피하 조직층에서 레이저가 조사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아큐레이저가 피부를 깎는다면 혈관층을 뚫고 진피층에 손상을 줘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부가 얇아지기 전에 화상을 입거나 또는 그 밑에 혈관층과 진피층의 손상으로 인해서 피부에 잘못하면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피부 밑에 층에다 이렇게 대고서 수초 이상 레이저가 계속 조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큐레이저를 사용할 때는 피부층 아래, 진피층에 이렇게 피부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진행이 되고, 또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메센트 용액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적으로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아큐레이저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손상을 주거나 화상을 입히거나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아큐레이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큐레이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의사 술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큐스컬프를 사용하면 근막층이 손상된다고 하던데? 지방층 아래 근막층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아큐레이저는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얼굴 리프팅 쪽에, 시술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울세라 슈링크 같은 장비. 이 장비의 원리는 피부를 통과해서 초음파가 이 스마스층까지 도달해 가지고 스마스층에 일정 열을 가해서 회복 가능한 손상을 주고, 그게 다시 회복이 되면서 얼굴이 쫀쫀해지고 타이트닝 되면서, 그러면서 사실 효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큐레이저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근데 아큐레이저가 스마스층에 손상을 준다고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결국엔 그럼 울세라 슈링크 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큐레이저를 사용할 때는 한쪽에 너무 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스러운 부작용은 적고요. 게다가 너무 부기가 많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부기가 많지 않은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장비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좋은 장비가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나쁜 장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칼이 살인자의 손에 들려 있으면 무서운 흉기가 되겠지만, 일식 셰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저희한테 회와 초밥 등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압력과 얇은 관을 이용한 핸드메이드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방 흡입은 배나 허벅지 같이 지방이 좀 두꺼운 곳에서 주로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연구로
얼굴에도 지방 흡입을 시행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지방층이 얇고 또 혈관 분포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지방층의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방층 안에 혈관 분포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좀 미리 측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얼굴 지방 흡입을 위해서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던 분들의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면은 주로 지방 흡입을 많이 원하시는 옆턱선 위, 아래, 이중턱 이쪽 부분의 지방 두께를 보면 초음파 검사 결과 평균 3에서 5mm 정도가 되거든요. 생각한 것보다 많이 두껍지 않다고 느껴질 텐데, 물론 10mm 넘는 분, 15mm까지도 뵌 적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얼굴 지방 흡입이 하기 적당하다고 말씀드리는 지방의 두께는 3mm부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초음파 사진은 3mm 두께를 보이는 평균 지방층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맨 위에 부분이 피부가 되겠고요. 중간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지방층이 되고 맨 밑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근막층이 되겠는데요. 여성분이라 지방층 안에 지방 분포가 많고 혈관 분포가 조금 적은 지방 흡입하기 적당한 지방층의 초음파 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보시다시피 약 5.6mm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지방층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게다가 지방층 안에 혈관 분포가 적기 때문에 지방 흡입하기에 아주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분의 초음파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조금 틀린 걸 느끼실 거예요. 맨 위에 피부층은 많이 두껍고 지방층 안에 앞에서 봤던 분들보다 지방 분포보다는 하얗게 보이는 혈관 분포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분은 남자예요. 남자는 여자보다 지방층의 두께가 얇고 또 지방층 안에 혈관 분포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 지방 흡입하기에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진 않는데, 그래도 이분은 지방층의 두께감이 있고 중간중간에 지방층을 보이기 때문에 지방 흡입은 가능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의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이번 초음파 사진은 지방층이 거의 없어요. 지방층이 굉장히 얇고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술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얇은 얼굴 지방층에 지방 흡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존의 지방 흡입 방법보다 조금 더 섬세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더 얇은 관을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점점점 흡입관을 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얇은 관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통상적으로 쓰는 관, 조금 더 섬세하게 흡입해야 될 때 쓰는 관, 이렇게 제작을 해서 흡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거보다 더 얇은 관도 제작해서 사용해 봤지만 그걸로는 흡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계속 구멍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흡입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얇은 흡입관을 또 높은 압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낮은 압력으로 사용해야지만 또 섬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주사기 1cc와 3cc 주사기인데 일반 주사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흡입관과 결합이 돼서 서로 딱 락킹이 되는 이런 주사기를 이용해서 낮은 압력으로 조그만 주사기를 흡입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얇은 관에 작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흡입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 한 번에 나오는 지방량이 좀 작을 테니까, 그럼 원하는 지방량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흡입을 해서 원하는 양까지 채워나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지만 반복적으로 흡입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계 흡입이나 높은 압력으로 흡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얇은 관, 작은 주사기를 이용한 핸드메이드 방식이 당연히 얼굴이니까요. 섬세하면서 부작용도 줄이고 붓기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